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늘 알고 있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침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로테이트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방향이 제일 최선이네요. 이동하기 이 방향이 현재는 최선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침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창문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불편하진 않겠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작업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뭐 다른 데도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문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네요. 역시 침대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긴 1인용 침대.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야 누워서 또는 침대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확인이 되겠네요. 로테이트. 이게 최선이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싱크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가구니까 주방 가구가 어디 있을까요? 네. 교육, 미용, 사무, 기타. 여긴 안 보이네요. 그럼 다른 파일 오픈. 수목 있고, 욕조 있고, 변기 있고, 침대 있고, 가구 있고, 주방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냉장고도 있어야 되네요. 자, 냉장고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사이즈가 안 맞겠네요. 안 들어가겠네. 그죠? 사이즈가 안 맞죠? 뭐 어쨌든 뭐 나머지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컨트롤 C 다시 얘 지우고 컨트롤 V 이동하기. 네, 얼추 비슷하네요. 자, 어떤가요? 작업하는 게 많이 쉬워졌죠.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뭘 끝내지 못했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못 끝낸 거죠.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블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록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여기에 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방문이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그러면 금방 작업이 끝나버리죠. 내가 문을 만들지 않아도 금방 작업할 수 있어요. 창문을 볼까요? 창호가 어디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창호가 좀 큰 편이네요. 그죠? 자, 이동하기. 여기다 맞춰 놓으면 되겠네요. 스트레치. 늘리기로 자, 조절해 놓으면 자, 어떤가요? 창호 작업이 금방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치수는 크게 라이너하고 얼라인이 있습니다. 아니, 선 관련 치수, 원 관련 치수, 각도 치수, 빠른 치수, 뭐 그 나머지 기타 치수 이렇게 있는데 어노테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가 전부 다 치수기 명령어들입니다. 눌러보시면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그 다음 아크,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그리고 컨티뉴어스 베이스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너라고 하는 치수는 선형 치수입니다. 값을 이렇게 삐딱하게 주더라도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어를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라이너는 치수는 점을 2개 클릭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와 같이 치수로 나오게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라이너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션이 6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절반 딱 자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텍스트, 얼라인. 이 앞쪽에 이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자를 여러 줄로 표현할 것이냐, 한 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자를 회전시킬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텍스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줄이 써지죠. 여러 줄이 써지는 겁니다. 텍스트를 놓게 되면 한 줄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텍스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자로 원래대로 내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숫자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문자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원래 길이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수정할 때, 문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놓으면 원래 길이 값이 나옵니다. 또 앵글을 쓰면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가 이렇게 회전해요. 앵글 90도. 자, 문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냥 0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 뒤에는 뭐냐면 치수에 관련된 겁니다.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만 치수가 나옵니다.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치수가 나와요. 호리젠탈로 치수가 안 나옵니다. 얼라인을 쓰게 되면 로테이트를 쓰면 내가 각도를 이와 같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각도를 지정해서 그 빗금에 대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치수 기입은 라이너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넣을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기울어진 부분은 얼라인으로 씁니다. 얼라인 점 2개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너에도 로테이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값으로 치수를 똑같이 얼라인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라인을 씁니다. 자, 그리고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2점을 클릭하면 돼요. 선 2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군데의 각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4개의 각도로 표시돼서 나옵니다. 각도 4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각도가 표시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를 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각도를 원합니다. 한 번의 각도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쪽은 돼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가요? 되나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앵귤러를 통한 다음 그대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CAD가 앵글 벌텍스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분명히 나오죠? 반대로 갑니다. 한 번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엔터,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크 랭스입니다. 아크 랭스는요, 호의 길이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자, 서클, 반지름 50. 이거 너무 크다. 다시 서클, 반지름 20. 라인, 원의 중심에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으로 잘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얼라인으로 이렇게 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아크 랭스로 원둘레의 길이를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크 랭스는 원둘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요, 라디어스입니다.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와요. 원 안쪽에 넣을 때와 원 바깥쪽에 문자를 뺄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원에 반지름 표시가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원에 지름이 있습니다. 다이아메타. 지름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원의 지름이라면 파이 표시가 나와야죠. 그런데 네모나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일. 자, 굴림으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텍스트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특수문자 완전히 지원해 주는 거 굴림밖에 없습니다. 한글 지원되고 특수문자 지원되는 거 고딕이어야 됩니다. 굴림으로 바꾸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치수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너, 앵귤러, 얼라인,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라고 하고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어딘가에 치수가 있어서 그 치수로부터 확장되는 치수입니다. 보조 치수예요. 자, 제가 라이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찍었습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 기대어서 치수가 연속으로 나가는 것, 이걸 연속 치수,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조선의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요. 선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치수 기입 나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얘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높이 맞추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높이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컨티뉴어스를 하면 최종 목적지만 한 번씩 클릭해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게 컨티뉴어스의 특징이고요. 자, 제일 마지막 거 여기다 했지만 제가 지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걸 잊어버렸어요. CAD가 못 찾습니다. 이럴 때 엔터.
아니, 자,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치수를 클릭해주면 치수 기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제가 거꾸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여길 첫 번째로 지정하고 여길 두 번째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길 원해요. 이럴 때 그냥 엔터를 누른 다음 치수를 다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컨티뉴어스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요, 치수가 이렇게 커져나가는 치수를 말합니다. 이걸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요. 베이스라인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보조선의 위치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첫 번째 보조선으로부터 치수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자, 이 베이스라인은 여기 간격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좁아요. 베이스라인은 이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입니다. 단축키는 D입니다. 혹은 디멘전에 보시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dim 스타일 명령어가 뜹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ISO 25예요. 여기에 modify를 들어갑니다. modify는 수정하기란 뜻이죠. 이때 첫 번째 탭인 라인 탭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ISO 25 modify 그 다음 라인 이렇게 갑니다. 다시 볼까요? 순서대로 dim 스타일 그 다음 ISO 25 선택하고 modify 그 다음에 텍스트가 아닌 라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라인이요. 선택하고 ISO 25 선택하고 modify 누른 다음 라인 탭을 누르면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제가 8로 조절했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여긴 적용 안 돼요. 다시 봅니다.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자, 지금은 어떤가요? 간격이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간격이 충분히 넓어졌죠.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간격 조절하기입니다. 자, dim 스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나머지 치수를 선택하고 엔터. 여기다 간격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5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결론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adjust space, 즉 다시 말해서 dim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dimension 스타일에 바로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둘 다 한번 해보시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가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치수가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치수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dim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dim 브레이크 선택하면 자, 이렇게 끊어지죠. 다시 볼까요? dim 브레이크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dim 브레이크예요. 자, 호가 이렇게 호를 제가 그렸습니다. 호를 그렸어요. 이렇게 호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표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점이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표시가 안 돼요.
도면 바깥으로 중심선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건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면을 치수를 이렇게 번개 표시로 표시합니다. 저 멀리 중심이 있었는데 중심점의 위치가 저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임의로 여기다 당겨왔습니다. 이게 조그예요. 조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조그드 홀을 선택하고 중심점의 위치를 재지정합니다.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센터 중심 위치를 오버리드 재정의하고 글씨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 중에 있었어요. 자, 우리 기초 예제 중에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다시 보세요.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에 대해서만 조그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선에 대해서도 조그가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자,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옵셋 10mm.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다시 라인. 자, 챔퍼 디스턴스 1mm. 옵셋 150mm. 챔퍼. 자, 이렇게요. 원의 경우, 이렇게 원의 경우, 원 봉이라 그랬죠. 버스 손잡이 봉 긴 거 같은 경우 중간에 여기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아크 시작 끝 다이렉션. 네. 자, 미러. 그 다음 카피. 다시 카피. 그 다음 이레이즈. 자, 그러면 네, 이레이즈. 자, 다시 트림. 뭔가 이상한데? 네, 이거죠.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봉이 너무 긴 겁니다. 봉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자르고 설계자가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라이너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선의 길이가 150은 아니에요. 그죠? 수정합니다. DD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00, 실제로는 150mm로 그렸지만 실제 길이는 1500mm예요. 멀리 있어서 당겨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디멘전에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조그라인. 일단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서를 이렇게 되면 오스냅 때문에 여기 가운데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선택, 커서 뺍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서 위치 클릭.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찌그러지죠. 멀리 있는 걸 당겨왔습니다. 치수선도 그래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아래에 이렇게 세 개의 치수가 있습니다. 세 개 치수가 더 있어요. 자, 똑같이 제가 그릴 건데
자, 라인 옵셋 50, 옵셋 20, 옵셋 10. 자, 필렛으로 선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사다리꼴을 의미합니다. 원뿔 있죠? 원뿔을 의미합니다. 반지름 10, 반지름 20. 이해되시나요? 이게 원뿔의 투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럴 때 치수 기입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40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이 되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빌크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얘는 오빌크 치수를 넣어줘야 돼요. 네, 각도 30도 이렇게요. 치수가 기울어진 치수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걸 오빌크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원뿔입니다. 원뿔의 경우 이런 거를 테이퍼졌다라고 합니다. 테이퍼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밑뼈는 넓고 윗뼈는 좁은 이런 형태를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진 부분의 치수는 오빌크 즉 기울기 치수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딤센터입니다. 딤센터예요. 누르면 이렇게 중심선 마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딤센터 그리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중심선 마킹이 일어나요. 네, 아까 우리가 디멘전 스타일 들어갔었죠. 바로 여기서 딤센터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어디냐면 심볼 앤 에러우로 넘어가면 여기 센터 마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값입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크로 표시하고 크기는 2.5mm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m가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즉 이렇게가 2.5mm란 뜻이에요. 그럼 마크의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와 같이 5mm가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심볼 앤 에러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딤센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에서부터 2.5mm, 간격 2.5mm, 원 끝까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2.5mm 이렇게 빼는 것. 이게 센터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마크 방식과 센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톨러런스입니다.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얘는 형상 공차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예요. 공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공차는 두 개가 나와요. 치수에 대한 공차가 있고 형상에 대한 공차가 있습니다. 공차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허용 범위란 뜻입니다. 이만큼을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휴대폰의 크기를 살펴보니 100mm예요. 근데 내가 기계로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정확하게 100.00
0.00mm가 나오진 않아요.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약간의 오차 범위가 나와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더니 어떤 때는 99.5mm가 나오고 어떤 때는 100.5mm가 나오고 또는 어떤 때는 100.8mm가 나오고 어떤 때는 99.2mm가 나와요. 자, 생각해 보시죠. 휴대폰의 크기는 100mm입니다. 그런데 99.5mm는 어떻게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어나니까. 100.5mm 조금 헐겁긴 하지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0.8mm, 1mm 오차가 나버리면 어때요? 이건 그냥 웅덩웅덩 빠져버리는 거죠. 또 99.2mm는 아예 늘어나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죠? 0.8mm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를 불량품과 양품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mm. 그럼 무슨 얘기예요? 99.5mm부터 100.5mm까지의 치수는 양품이 되는 거고 결국은 상품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치수가 작거나 크면은 불량품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오차 범위라고 하죠. 허용 범위라고 합니다. 이걸 공차라고 해요. 치수에 대해서 혹은 모양에 대해서 설계자는 이만큼은 허용하겠습니다. 이만큼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공차입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설계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설계 안 한다 그러고 때려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취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 저는 이제 설계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 있었어요. 근데 설계실 직원들이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장님 설계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제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술 먹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현장에서 조립할 때는 사이즈가 딱 맞는데 이걸 도면으로 만들어서 3D로 모델링하면 제품이 이렇게 뿔난 것처럼 이렇게 점점 벌어진대요. 그게 왜 벌어져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계를 먼저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이제 어떤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라 일단 현장에서 뚝딱뚝딱거리고 만들고 조립해서 이상 없으면 이제 그게 설계실로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오차 범위를 지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걸 다 자로 재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물어봤어요. 니네 공차 적용했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차가 뭔데요? 야, 적어도 우리가 드릴로 가공해서 구멍을 내거나 치수를 맞추면 약 한 1mm에서 0.5mm에서 1mm 정도는 오차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걸 어떻게 주니요? 니네들이 정답을 맞춰야지. 대부분 다 설계 치수는 다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5mm, 뭐 10mm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10.5mm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mm 혹은 5mm, 8mm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뭐 8.5mm, 8.3mm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치수를 정확하게 니네들이 맞춰주면 되지. 그러니 나중에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는 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간과한 게 그거죠. 양품과 불량품의 그 허용치를 지정 안 한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이거는 바로 치수에 대한 공차입니다. 치수에 대한 공차예요. 형상에 대한 공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원이냐 또는 면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렇게 실제로 현미경 들여다보면 면이 이렇게 울룩불룩해요.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이런 평면도라든지 진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얼마나 딱 맞춰 놨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상, 모양, 자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차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얘가 바로 형상에 대한, 그래서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형상 공차라고요. 심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도, 동심도, 그 다음에 직진도, 직각도,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직각도입니다. 직각인데 0.5mm를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클릭.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게 돼요. 다시 볼까요? 동심도입니다. 파이 0.03mm를 기준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자, 진원도 진직도입니다. 0.03mm인데 기준면 A. 데이텀이란 얘기는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게 형상공차입니다. 형상공차는 주로 정밀 가공하는 기계 정밀 가공 쪽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진직도라든지 직각도라든지 진원도라든지 원통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한 번 더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큐 리더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지시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치수의 치수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지시선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지시선의 목적입니다. 치수로 내용을 표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말로써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계 쪽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4-%%C 30 이런 식으로요. %C 50 카운터 드릴, 아니 카운터 보링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뎁스 2mm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지시선입니다. 자, 지시선은요, 큐리더는 여러 가지 형태를 줄 수 있는데 먼저 이 세팅으로 들어가서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팅을 눌러보면은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넌테이션, 즉 주석이죠. 주석의 형태가 문자냐, 객체를 복사할 거냐, 공차를 쓸 거냐, 블록을 쓸 거냐, 아무것도 안 넣을 거냐. 우리는 지금 문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자, 화살표의 모양도 직선이냐, 곡선이냐, 화살표의 크기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자, 하나씩 해보죠. 이번엔 제가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세팅. 자, 이번엔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입니다. 곡선이란 뜻이에요. 자, 넘버 오브 포인트란 얘기는 점을, 이 모양을 찍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찍게끔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부터는 안 찍혀요. 자, 네 번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지시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큐리더. 자, 다시 스트레이트에 포인트를 3으로 바꿔놨고요. 자, 어태치먼트에 들어가 보면 바로 얘입니다. 지시선을 내린 다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탑라인, 즉 글자가 여러 개 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들 오브 탑라인에 이렇게 지시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즉 지시선에 이렇게 왼쪽에 걸리게 되면 문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써진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큐리더 클릭하고, 이거 다시 큐리더. 자,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들어갑니다. 엔터. 어떤가요? 맨 아랫줄 중간에 걸리고 있죠. 다시 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그렸지만 이번엔 문자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어떤가요? 맨 위에 걸려 있죠. 바로 이 얘기예요. 큐리더. 어태치먼트에 보면 텍스트가 온 레프트, 지시선의 왼쪽에 들어가면 미들 오브 바툼 라인, 제일 아래쪽에 미들, 중간에 걸쳐지게 하고, 혹은 오른쪽으로 가면 텍스트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탑 오브 미들 라인, 이렇게 제일 윗줄에 중간선에 걸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에 가면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자, 톨러런스를 쓸 때는 맨 아래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써야 됩니다. 자, 데이텀 위치 지정해주고 동심도 0.01mm 데이텀 A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A 면을 기준으로 해서 동심을 이루되 0.01mm 오차가 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낱개로 따로따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